소식입니다. 최혜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지 37일 만에 거대 야당 주도로 다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하면서 오늘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연기됐습니다. 경찰이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 씨를 상대로 첫 피해자 조사를 했습니다. 차 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거듭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말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거취에 대한 최대 고비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캠프 측은 상대방의 약점을 겨냥한 새로운 광고를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가 연일 최고 기온을 경신하며 100여 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지역엔 역대급 허리케인이 강타해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밤사이 장맛비가 그치면서 높은 습도로 인해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전국에 강하고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권이 또다시 극한의 충돌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최혜병 특검법이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된 지 37일 만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대통령실도 헌법 유린이라며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첫 소식은 심가연 기자입니다. 이른바 최혜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해 부결된 지 37일 만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3일 본회의에 상정된 최혜병 특검법 표결은 24시간이 넘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투표로 종결시킨 뒤에야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무제한 토론의 취지를 무색해하는 의사진행을 한다며 국회의장에 항의했고 민주당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정책의 의장부터 바꿔줘. 정책 의장 해. 정책 의장하면 훨씬 더 대단히 좋을 거야.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당론 1호 법안으로 최혜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지난달 21일 야당 단독의 입법청문회를 개최한 뒤 법사위를 통과시켰습니다. 야권은 대통령실로 공이 넘어갔다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또다시 민심을 거부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파국과 몰락의 길만이 놓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대통령실은 헌정사의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이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전면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 참석을 거부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개원식 불참을 요청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반쪽 개원식이 현실화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일단 개원식을 뒤로 미뤘습니다. 이어서 유호정 기자입니다. 국회법 제106조의 2 제6항의 취지에 따라 토론을 멈추고 종결 동의를 표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오늘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 참석을 거부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탄핵 시도로 법치를 흔들고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의사 일정으로 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은 개원식 무산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되고 이런 마당에 대통령은 국회에 오기 좀 껄끄럽지 않았을까?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어떤 명분을 만들어주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에 사상 초유의 반쪽 개원식을 우려한 국회의장은 일단 개원식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원구성 협상부터 극한 대치를 보이더니 첫 대정부 질문도 무산시킨 22대 국회. 여기에 개원식마저 재연절을 넘겨 역대 가장 늦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어서 국제 소식입니다.
미국에선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대선 후보 사퇴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 바이든 대통령의 거취에 중요한 고비가 될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독립기념일 인터뷰에서 후보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자신이 민주당 대선 후보이고 누구도 몰아낼 수 없으며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립기념일 인터뷰에서도 지지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백악관은 계속된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논란을 반복해서 적극 부인했습니다. He hasn't had any kind of medical exam. No. We have been one of the most transparent administration when it comes to medical records. CNN 방송은 앞으로 48시간 이내 바이든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지 시각 5일에는 ABC 방송과 심층 인터뷰를 갖고 고령으로 인한 건강과 인지력 논란을 불식시키려고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 후임으로 해리스 부통령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벌써 포착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서로 새로운 광고를 내고 바이든 캠프는 독재 발언을, 트럼프 캠프는 해리스를 겨냥했습니다. He's already led an insurrection and threatened to be a dictator on day one. Donald Trump can never hold this office again. I can imagine what can be and be unburdened by what has been. You know?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이 경계의 깔끝을 해리스 부통령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선 경쟁은 혼돈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조금 전 발표된 영국의 총선 출구조사 결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영국 조기 총선 출구조사 결과 제1야당인 노동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압승을 거둘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14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집권 보수당은 1834년 창당 이후 190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낼 걸로 예상됐습니다. 출구조사대로 노동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현재 보수당 리시 수넥 총리가 물러나고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가 영국의 새 총리가 됩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사이 무력 충돌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로켓 100발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향해 또다시 200발의 로켓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이스라엘 장교 1명이 사망했는데 이스라엘이 전년전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접경지에서 다수의 로켓이 요격됩니다. 추락한 파편이 민가에 추락해 쇼핑몰 지붕에서 연기가 납니다. 폭음 속 사람들은 혼비백산에 도망치고 요격되지 않은 로켓이 야산에 떨어져 산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각 4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군 기지를 겨냥해 로켓 200여 발과 드론 20여 기를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위급 지휘관을 사살한 데 대한 보복 성격으로 로켓 100발을 퍼부은 지 하루 만에 추가 공격에 나선 겁니다. التي تستهدف مواقع جديدة لم يكن يتخيل العدو أنها ستصاب. 헤즈볼라의 이번 공격으로 이스라엘군 소령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아군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해 헤즈볼라에 더욱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שמי שפוגע בנו דמו בראשו. אנחנו מממשים את זה הלכה למעשה.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와 휴전, 인질 석방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협상 대표단 파견을 승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나 모든 전쟁 목표가 달성돼야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최혜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 10여 명과 함께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자들의 혐의 적용과 송치 여부를 논의합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김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을 지난해 2분기보다 10배 넘게 증가한 8조 원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밤사이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과 호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은 비가 그치면서 후텁지근한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인데요. 하지만 오는 주말부턴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소식 먼저 이승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어젯밤부터 시작한 장맛비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한때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강수량은 예상보다 적은 10에서 20mm를 기록했습니다. 비구름대가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한 지역에 많은 양의 강수량이 기록되기는 어려웠습니다. 비는 출근길 대부분 그치겠고 이후엔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3도로 예보됐지만 특히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최대 35도에 육박하는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부터는 잠시 쉬었던 장마가 다시 전국에 비를 쏟으며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저기압의 이동 경로와 기압 변화가 매우 유동적이라 수도권과 충청, 강원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 역시 한반도 주변에 유사한 기압 배치가 이어지며 주기적인 폭우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청에서 역주행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가 첫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브레이크가 딱딱했다며 다시 한번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심동욱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 입구에서 사복을 입은 경찰 수사관들이 서둘러 빠져나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조사하셨나요? 지난 1일 밤 서울시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 A씨가 나흘 만인 어제 오후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2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CCTV 영상에는 급발진의 단서가 될 보조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의 사고 기록 장치 자체 분석 결과에서도 A씨가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도로에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현금을 받고 마약류 약품을 놓아준 의사가 있었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마약상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과 람보르기니 남도 바로 이 병원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 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이 사람들은 마약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모두 피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 침대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고 다른 남성은 힘없이 병상에서 그대로 떨어집니다. 의사에게 뭔가를 간곡히 부탁하듯 두 손을 모아 비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내원자들이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는 모습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차린 의사 A씨는 에토미데이트를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불법 판매해 12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매된 양만 44,100ml로 성인 기준으로 무려 8,900차례 투약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에토미데이트는 현행법상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이곳을 찾아 투약한 75명 모두 형사처벌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 대용으로 쓰이고 있음에도 이를 감시 처벌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입니다.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롤스로이스 운전자를 비롯해 28명에게 마약을 투약한 의사 B씨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씨는 미용시설을 빙자해 마약류를 549차례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 수사에 대비해 진료 기록을 은폐한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두 병원 관계자 등 42명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타려던 대한항공 승무원의 가방에서 실탄이 발견됐습니다. 외국인이 실탄을 갖고 비행기를 타려다 적발된 경우는 가끔 있었지만 현직 승무원이 이렇게 적발된 건 매우 이례적인데요. 대한항공 측은 일단 고의성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승무원과 외교관이 주로 통과하는 검색장입니다. 지난 2일 이곳에서 실탄 한 발이 발견됐습니다. 대한항공 현직 승무원의 가방에서 나온 겁니다. 통상적으로 승무원도 일반 승객과 똑같이 보안 검색을 받는 과정에서 엑스레이상 실탄이 발견되어 군과 경찰에 인계한 사람. 발견된 총알은 M60 기관총이나 소총에 들어가는 7.62mm 구경으로 녹이 심하게 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원에 대해서 이게 무슨 탄인지 이제 그건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봐야 될 사안 같아요. 적발 당시 승무원은 어릴 적 쓰던 물건을 보관한 파우치를 가져왔는데 그 안에 실탄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자체 조사 결과 고의로 실탄을 반입하려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3월에도 이륙을 앞둔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9mm 실탄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실탄이 적발된 사례는 314건, 코로나19 이후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경찰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승무원을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최혜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사실상 야당이 갖도록 했는데요.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검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이혁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특검 법안에서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심한 조항은 단연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입니다. 이번 특검 법안에 따르면 특검 후보 추천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하는 형식입니다. 후보 추천권을 잃은 여당이 강력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대법원장처럼 제3자의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면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후보 추천권을 양보할 수 있다고 해 정치권 셈법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침해하는 조항도 핵심 쟁점입니다.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가운데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공무원 임명권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만큼 여권에선 위헌 소지가 크다는 반발이 거셉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도 지난해 발의된 특검 법안에 비해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최혜병 사망 사건 수사 외화 의혹은 물론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은폐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이 통과되면 최대 104명의 수사팀을 꾸릴 수 있는데 최순실 특검팀 이후로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간은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게 열어두고 2차례 연장할 수 있게 한 만큼 최대 150일까지 가능합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지금 최혜병 사건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망 원인을 밝히는 수사는 경찰에서,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은 공수처에서 맡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공수처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가 최혜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해 8월부터입니다. 이미 11개월이나 지났지만 수사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대통령실이나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소환자가 아직 한 명도 없을 정도입니다. 핵심 인물들 사이에 통화 기록은 쏟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중 통화 기록 보존 시한이 끝난다는 점은 수사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건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들이 의혹이 없도록 열심히 수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공수처 출신 법조인은 MBN과의 통화에서 직권남용죄의 성격과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해봤을 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혜병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춘 경찰 수사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핵심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유무죄 여부인데 이르면 다음 주 초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임 전 사단장이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경찰이 판단할 경우 대통령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제28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어제 오후 화려한 막을 올렸는데요. 올해 배우 특별전 주인공으로 선정된 손예진 씨가 레드카펫에 등장해 영화 팬들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독보적 손예진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될 이번 특별전에서는 배우 기념책자 발간과 메가토크,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로 손예진 씨의 23년 연기 세계를 집중 조명하는데요. 이 영화제는 2017년부터 한국 영화의 현재를 이끄는 동시대 대표 배우를 선정해 배우 특별전을 진행해 왔습니다. 앞서 배우 전도연 씨와 정우성, 김혜수, 설경구, 최민식 씨가 선정됐는데 올해는 손예진 씨가 선정됐네요. 강남의 한 카페에서 묻지마 식빵 테러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경찰의 대응 태도를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A씨가 최근 카페에서 묻지마 빵 싸대기를 맞았다는 글과 함께 SNS에 올린 영상인데요. 여성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문으로 들어와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연신 식빵을 던지고 빠르게 달아납니다. A씨는 이 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찍어 경찰을 찾았지만 안 다쳤으면 된 거 아니냐는 식의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이 솔직한 답변을 했다는 반응과 함께 사실 귀찮은 거 아니냐며 경찰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네요. 데이비드 베컴과 빅토리아 베컴 커플이 결혼 25주년을 맞아 특별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1990년대 최고의 인기 축구 선수와 팝스타였던 두 사람은 만남부터 결혼까지 모든 게 화제였는데요. 1999년 7월 4일 결혼식 때 입어 모두를 놀라게 했던 보라색 의상을 연상시키는 웨딩룩을 재현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화려한 의자에 앉아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커플로 패션 아이콘이기도 한 두 사람, 과감한 의상을 완벽하게 소화했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경쟁하고 있는 한동훈, 원희룡 두 사람은 1시간 차이로 똑같은 일정을 소화하며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내가 비대위원장을 맡았다면 선거에서 참패하지 않았다고 하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곧바로 응수했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두 사람 모두 패배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러닝메이트들과 함께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났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진한 정치 경험 하신 거 평소에 그런 유정복 시장님 존경해왔고 약 1시간 뒤 원희룡 전 장관도 똑같은 일정을 소화하며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원 전 장관은 내가 비대위원장을 맡았으면 총선 참패는 없었을 것이라 저격했습니다. 그때도 비대위원장은 원희룡, 선대위원장은 한동훈 세우는 게 최상의 경험도 살리고 어떤 인기도 살리는 방법이다. 그랬다면 과연 총선 결과가 이랬을까? 한 전 위원장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제가 참죠. 네. 그런데 이 말씀 드리죠. 원희룡 후보 역시 전국 선거의 공동선대위원장이셨고요. 한동훈 자숙을 요구했던 김태흠 충남지사와 만난 나경원 의원은 원 전 장관이 실패를 말할 처지는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총선 과정에서 결국 총선을 지휘하신 분들은 이제 책임을 느끼고 자숙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당을 사랑한다면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라 촉구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한동훈 위원장께서 당을 살리고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한번. 이런 네거티브 공방에 수준 높고 품격 있는 경쟁이 필요하다는 자조 섞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당권 주자 3명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윤심이 중요한 만큼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특히 최근 갈등설을 겪고 있는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총선 후 104일 만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떤 모습이 펼쳐졌는지 전정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흔들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 기념식장에 들어옵니다. 지난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24년 만에 처음 참석한 데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참석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등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과도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만 모두 짧게 인사만 나눴을 뿐 누구와도 별도의 대화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특히 총선 이후 첫 만남으로 주목을 받았던 한 전 위원장에게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과거처럼 어깨를 툭툭 치는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강국이 됐다며 말이 아닌 힘으로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가치관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지 이틀 만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새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공영방송이 공기가 아닌 흉기로 불린다며 공영방송에 대한 강한 개혁 의지를 밝혔는데요. 야권은 이진숙 후보자를 탄핵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기종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으로 김홍일 전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난 지 불과 이틀 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하고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적임자입니다. MBC 기자 출신의 이 후보자는 이라크 전쟁을 취재한 국내 첫 여성 종군 기자로 유명합니다. 이 후보자는 임기를 다한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언론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 구성원 다수가 민주노총 조직원이라며 정치 상업 권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에 앞서 노동 권력에서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같은 가짜 기사가 나온 건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야권 공세를 정면 돌파할 뜻을 나타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MBC 민영화를 논의하고 노조 탄압에 나섰던 인물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진숙 내정자를 임명한다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비서관 3명을 차관급에 내정하는 등 7명의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부처 장악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5달째로 접어들면서 이제 참다 못한 환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의료대란 시기에 청천벽력 같은 암 진단을 받은 환자부터 희귀병을 앓고 있는 딸을 끝까지 돌보는 게 유일한 소망인 어머니까지 이렇게 애달픈 사연을 아는 환자들이 이 사태를 제발 끝내달라고 호소했지만 서울 아산병원마저 수술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진료 축소에 들어갔습니다. 환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박혜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의료 파업 직전 찾아간 응급실에서 발견한 건 췌장에 붙어 있는 6cm짜리 혹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빠진 머리를 애써 가리고 절망을 담담히 마주해 봅니다. 파업하고 저하고
최장암이 같이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된 건데요. 급속으로 퍼져서 전이가 폐, 간, 갑상선. 하지만 희망을 품게 하는 유일한 수단인 치료는 더디기만 합니다. 치료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의사 선생님 뵈야 되는데 2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본다던가 외부에서 CT를 찍어갖고 이제 제출해야 된다거나. 희귀병 코넬리아 대란계 증후군 환자인 딸을 대신해 연단에 선 어머니는 삭발까지 감행하고 사태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의견 갈등 해소용으로 우리 환자들 생명이 볼모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정부 편도 의사 편도 아닙니다. 전국에서 모인 92개 환자단체 1000여 명은 휴진 철회와 의사 파업에도 필수 의료 중단이 없도록 하는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산병원은 어제부터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인력난을 이유로 중증 질환자 위주로 진료하는 재조정에 돌입했습니다. 환자들에게 대한 좀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항상 있고요. 정부에서 좀 더 양보를 해줬으면 해서 일단 전공의돼야 해서 빨리 좀 정상적인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보호하겠다며 의료 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살인적인 추위로 유명한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가 이상기후로 100년 만에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폭염에 러시아 정부는 외출 자제를 당부했고 에어컨과 선풍기 구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아이스크림이 빠르게 녹아내립니다. 한여름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러시아에서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이들은 분수에서 뛰어놀고 일광욕하는 사람들이 해변을 즐비합니다. 폭염이 동토의 땅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풍경을 바꿔놨습니다. прекрасная, конечно. Главное, что детям хорошо. Вот приехали сюда освежиться. И самое им. 모스크바는 지난 3일 32.7도를 기록했는데 1917년 역대 7월 3일 최고 기온보다 0.5도 높았습니다. 2일에도 32도를 기록하며 1890년 7월 2일에 기록했던 31.9도를 134년 만에 깨트렸습니다. 모스크바는 7월 평균 기온이 20도 내외로 우리나라의 봄 날씨 정도였는데 100여 년 만에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Жаркая погода в Москве. Плюс 32, да? Да, вот. Пить хочется сильно. Мороженое кушаем. Так и проходит время. Гуляем по тенечку. 시에서는 도로 위에 살수차를 대거 배치했고 노인과 임산부에게는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에어컨과 선풍기 수요는 급증했습니다. 현지 매체는 현지 시간 4일 모스크바가 34도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한편 아메리카 대륙에선 역대급 허리케인으로 불리는 베릴이 카리브해 섬들과 남미 북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이번 허리케인으로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강력한 허리케인은 멕시코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엄청난 비바람에 나무가 뽑힐 듯 흔들리고 도로 위 물건들이 건물 높이까지 회오리칩니다. 불어난 물에 쓸려 내려가는 잔해 위에서 동물들은 어쩔 줄 몰라하고 차량에 갇힌 노인들은 가까스로 구조됩니다. Very powerful. And this is not over yet. We have seen how lots of debris have been blown off in the last few minutes, and also how the roof. 카리브해에서 발생한 4등급 허리케인 베릴이 한때 5등급으로 강해져 카리브 해역과 남미 일부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Hay 8,000 casas afectadas con distintos niveles de afectación. Ya estamos ahí. Protección Civil está haciendo. 지금까지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복구가 시작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베릴은 다시 4등급으로 낮아졌지만 최대 풍속 시속 230km로 여전히 강한 위력으로 멕시코를 향하고 있습니다. 관측 이래 최고로 높은 대서양의 수온 탓에
이례적으로 이른 시기에 발달한 허리케인이 남미 곳곳에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The earliest Category 5 hurricane on record. It highlights the growing impact of climate change on global weather patterns, particularly on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like Jamaica. 멕시코는 베릴 예상 지역에 휴교령을 내리고 대피소 112개를 마련했으며 구호 물품 비축 등 만반의 대비 태세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커다란 소 한 마리가 거리를 활보합니다. 꽤나 위험해 보이는데 어찌된 일인 걸까요? 페루로 가보겠습니다. 도로 위 황소가 질주합니다. 페루의 한 도시에서 도망친 황소가 거리에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다가오자 사람을 그대로 들이받고 도망치는데요. 또 자전거를 타고 오던 사람은 황소에 치여 그대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다행히 경찰이 출동하면서 상황은 정리됐는데요. 한동안 거리를 마비시킨 후 주인이 도착해 황소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10초에 하나씩 핫도그를 해치운다면 믿으시겠나요? 미국에서는 핫도그 많이 먹기 대회가 열렸는데요. 대회 현장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핫도그가 가득 쌓여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핫도그 많이 먹기 대회가 매년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인데요. 매년 독립기념일마다 열리는 대회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몸무게를 재어봤는데요. 많이 먹기가 가능할지 의심될 만큼 마른 사람부터 건장한 사람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우승자는 $20,000,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상금이 주어져 경쟁이 치열했다고 하네요. 올해 이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은 1분간 핫도그를 58개나 집어삼킨 패트리 버톨레티 씨라고 합니다. 올해는 인형 바비의 65번째 생일이 있는 해인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영국 런던에서 바비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이곳은 영국 런던의 한 전시장. 전 세계 250여 개의 바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초 출시된 바비부터 휠체어를 탄 바비까지 다양한 바비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영화 바비가 큰 인기를 끌어 전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2월까지 전시가 열린다고 하니 기회가 된다면 바비의 역사를 경험하러 영국에 가봐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차 포니와 현대차의 첫 SUV 갤로퍼 기억하시나요? 출시된 지 30년이 넘은 이런 올드카들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매력 때문에 올드카에 빠지는 건지 정설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각진 자태와 높이 솟은 안테나를 뽐내며 도로를 누비는 이 차량. 1986년 출고돼 38살을 맞은 포니2입니다. 큰아들은 자기 면허 따면 탈 거라고 얘기하고 같이 타고 다니면은 사진 찍히는 거랑 사람들이 말 거는 거를 일단 저희 큰아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에어컨도 달려있고 고장난 곳도 없어 매일 타는 데일리카로 손색이 없습니다. 수동이고 파워핸들이 아니다 보니까 운전도 힘들고 부속 구하기 힘들고 그거 외에는 따로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차 포니. 이제 주행 가능한 승용 모델은 10대도 안 남았습니다. 출시 당시 500만 원이었던 포니2는 지금은 10배나 뛴 5천만 원에 거래됩니다. 희소성의 뉴트로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올드카의 가치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규제는 걸림돌입니다. 올드카 중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많은데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운행이 제한됩니다. 또 평일 낮에는 서울 사대문 안에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차는 세금과 규제를 면제해주는 것과 상반됩니다.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환경 규제가 그 차가 나온 시대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나온 차든 70년대에 나온 차든 80년대에 나온 차든 2024년에 맞춰라라고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올드카의 비중은 1.3%, 북미 지역의 1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할아버지 차를 아들과 손자가 대대로 물려받는 문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정사이민입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 순서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의 승리와 영광의 순간을 담은 특별한 미술 전시가 열렸습니다. 또 아트테이너들의 전시와 로봇으로 사랑의 본질을 탐구하는 뮤지컬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문화 소식을 이상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딴 여자 골프 수십 년의 역사가 남긴 포스터. 특유의 두터운 질감과 강렬한 색으로 필드를 동화처럼 그려낸 우국원 작가의 작품부터 튜브로 상승하는 곡선의 형태를 만들어낸 정그림 작가의 모노 시리즈는 골프의 발전과 도약을 상징합니다. 절제된 조형과 단순하고 간결한 물성의 반복으로 미학을 추구하는 김기도훈 작가는 수공예적인 짜임의 트로피로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스포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곡선과 직선을 이제 수집을 일단 해서 그것들을 쭉 나열하고 그리고 배열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형태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골프 공이 날아가는 어떤 궤도, 스윙을 할 때 나오는 그런 곡선들을 회전시키고 이런 다양한 과정들 속 권지한, 전현무, 이태성, 이솔 등 국내외 아트테이너 30인이 사회현상을 주제로 설치, 조각, 비디오 아트 등 작품 150여 점을 선보입니다. 전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불편한 현상에 대해 조명하는데 공인에 대한 사이버 불링이나 플라스틱 오염과 기후위기에 관한 메시지도 전달합니다. 인간을 돕고자 만들어진 로봇 올리버와 클레어,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프로그래밍 됐지만 고장이 나면서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로봇의 복잡 미묘한 감정을 멜로디에 담아냈는데 섬세하고 서정적인 음악을 통해 무대 위 설렘을 관객에게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미래지만 고동색 나무로 만들어진 벽과 낡은 레코드 플레이어, 잔뜩 쌓인 책과 LP판 등의 섬세한 소품과 장치들이 무대를 아름다운 풍경들로 채웁니다. 창작 뮤지컬의 신화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게 9월 브로드웨이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지난 밤사이 전국 곳곳에 짧고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주로 경기 동부와 강원, 일부 남부지방에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대는 빠르게 이동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대부분 잦아들겠고요. 그 사이 전남의 최고 40mm, 영남의 최고 3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사흘째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들 지역은 한낮에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서울은 27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1.5도, 강릉 28.9도, 대구는 27.6도로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 곳곳에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 30도, 광주 31도, 대구와 제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일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